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요, 상위 2%에게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초과되면 종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개편안은 상위 2%예요. 야, 저는요, 여러분, 상위 2%라는 이런 개편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여러분, 세금이 어떻게 퍼센트 단위로 붙입니까? 세금의 기준이, 부과 기준이 퍼센트 단위로 되는 것은요, 전 세계 어디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세금을 낮춰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해요. 상위 2% 정도 되면 한 11억대 후반 정도 될 겁니다. 후반 정도. 그러니까 12억은 안 되더라도 11억대 후반, 뭐 기준이 되는 9억 초과분에서 이제 11억대 후반 초과분으로 올려준 것은 그나마 세금을 인하했다, 선거가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상위 2%에게 부과하겠다, 이것은요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이 전 세계 어디에도 이게 퍼센테이지로 부과 기준을 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조세법률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과세 요건이나 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해서 납세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 이게 종부세에 해당되는지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집이 떨어지나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하잖아요. 시장은. 올해 내가 종부세의 대상인지 종부세의 대상이 아닌지도 몰라요. 세상에 이런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안이 생긴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이 진짜 웃기는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갈라치기를 심하게 하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2%, 상위 2%니까 부자들에게 많이 먹이고 서민들에게는 안 먹인다. 그러니까 서민은 나를 찍어라. 이런 갈라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게다가 웃기는 것은 이게 정부가 만들어낸 안이 아니라 정당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도 투표로. 야, 참 기가 차네요. 기가 차. 어떻게 한 나라의 법안을 투표로 결정할 수가 있으며, 투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법안이라는 것은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법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투표로 결정됐다는 것도 웃기고요. 여기에다가 퍼센트로 결정됐다는 것도 진짜 웃깁니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안. 도대체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 맞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 정부예요? 저는 정부의 역할도 궁금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입법부의 수반이다. 양쪽 상권 분립을 다 해치는 것 같아. 모든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몰리는 건가요?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실상 권력에 굴종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건 남들이 다 알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법부의 수장이. 예, 그러면 당연히 사퇴해야 되죠. 그런데 사퇴 안 하고 예, 정권의 친정권적인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민주주의가.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게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그때 표만 된다고 하면 그냥 달려들어서 그게 예, 돈이 됐건 그게 법안이 됐건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 예, 이게 도대체 나라가 맞냐?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예, 부동산 또 망가집니다. 또 망가져요. 아니 솔직히 부동산 값 우리가 올렸습니까? 정부가 정책 실패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 실패로 올랐으면 당연히 이것도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세금만 폭탄으로 맞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 실패니까. 그런데 정당에서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집행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종부세 개편안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게다가 뭐 좀 종부세를 개편안을 2% 하면서 줄인다고는 해요. 기존에 52만 5천 가구에서 28만 4천 100가구로 줄어들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2%라는 걸 놓으면서 예,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 또 다른 폐단이 올 수도 있어요. 나 2% 안에 들어. 나 2% 안에 들어 하면서 부자들은 또 다른 갈라치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서민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자꾸 계층화한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을 이렇게 계층화하게 되면요. 그만큼 사회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사회는. 뭐 깎아준다는 거 또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이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기존 9억에서 개편안 12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더 웃긴 거는 개편안을 보면 비싸면 비쌀수록 그동안 해주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줄였어요 또.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줄였어요. 5억 미만 같은 경우 80% 기존대로 해주지만 예,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70%로 낮췄죠. 20억 미만은 60%로 맞출 거예요. 20억 이상은 50%로 낮췄습니다. 50%로. 아니 해주면 뭐하냐고. 앞에서는 1주택자한테는 해준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 해주겠다. 여러분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은퇴한 사람이 아닌가요? 내가 집값 올렸습니까? 내가? 정부가 올린 거 아니에요? 정부가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덤탱이는 국민에게 지금 다 씌운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뭐 정부는 4.7 보궐선거를 참패하고 나서 민심의 역풍을 맞아갔다느니 죽비로 맞은 것 같다느니 예, 죄송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지랄 같은 소리는 다 해놓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 전환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냥 4년 내내 부동산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그러면서 국민 다수와 소수를 갈라치기 하고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라는 거죠? 예? 얻는 게 뭐라는 겁니까? 권력이요? 권력은요. 언제든지 손에서 떠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손의 칼날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또 얻는 게 뭐라고요? 예. 부동산 가격 하락이요? 천만에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조세 저항이 달라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가 내려갔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집값 효과도 분명히 미미할 겁니다. 이것은 별로 예,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민심만 달래리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건강보험료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거든요. 장난 아니게. 예. 어디 건강보험료만 올라가겠습니까? 예.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적어도 50까지 내지 60까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 편익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 권력을 다시 잡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어쩌면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을 정치화해서 갈라치게 하면서 계속 권력을 10년이고 20년이고 잡겠다는 생각인가요? 세상에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제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임기 동안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